안녕하세요. 전산실 고인물 따라잡기 보안용어 편 6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팸은 무차별적인 전송을 통해 고정된 버퍼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해서 프로그램 사용이나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현재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형태로는 이메일 스팸으로 사용자의 허락 없이 메일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스팸봇은 중앙의 원격 제어 서버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서 무차별적으로 대량의 스팸을 발송하는 자동화된 악성 코드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키로거 공격.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몰래 탈취하는 공격 기법 중 하나입니다. 키보드 후킹. 이 키보드 후킹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입력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번호나 각종 비밀번호 등의 중요한 사용자 정보를 훔치는 공격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터미널 하이제킹. 특정 컴퓨터에서 공격자가 진행 중인 터미널 세션을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 공격을 하는 해커는 사용자가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터미널 입출력을 송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핑거인데요. 이 핑거는 임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터넷 도구인데요.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핑거를 수행하게 되면 현재 접속해 있는 사용자의 이름, 마지막 접속 시간, 단말 훼손, 단말 위치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이트에서는 핑거 요청 수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를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핑거 프린팅. 전자상거래 시에 소유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정보도 포함하는 핑거 프린터 정보를 콘텐츠에 삽입해서 불법 배포가 어느 구매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작권 보호 기술입니다. 스캐닝인데요. 파일이나 프로그램의 내부를 검색해서 필요한 항목을 찾는 일을 말합니다. 스캐닝 프로그램.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및 컴퓨터상에서 가동되는 서비스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취약점 정보 등을 탐색,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제우스는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뱅킹, 악성 코드 및 범넷 생성 킷으로 금융거래 증명서를 훔치거나 자동 결제 시스템, 급여 시스템의 비인증 온라인 거래를 하는 등의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인데요.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가 발표되기 전에 이 취약점을 악용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해킹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안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핑인데요. 타인의 시스템의 자원에 접근할 목적으로 IP를 날조하여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승인받은 사용자 인체해서 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추적을 피하는 해킹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치 재밍인데요. 위조된 맥 주소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로 흘려보내서 스위치의 주소 테이블을 가득 차게 되면은 이 스위치는 모든 네트워크 세그먼트로 트래픽을 브로드캐스트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플로딩이라고 하는데, 이때 스니핑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변조인데요. 보안 공격의 하나로 비인가자들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변경을 말합니다. 정보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무결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도청인데요. 도청은 통신 케이블에 도청 도구를 접근시켜 전송되는 데이터를 훔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도메인 이름 서버 스푸핑이라고 해서 저희는 DNS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희생 대상 시스템의 이름 서비스 캐시를 송상하거나 유효한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네임 서버를 송상하게 해서 다른 시스템의 DNS 이름을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되풀이 공격이라서 저희는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 리플레이 어택은
프로토콜 상의 메시지를 복사한 후에 재전송함으로써 승인된 사용자들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킬 스위치인데요. 스마트폰 분실이나 도난된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작동을 못하게 하는 스마트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리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또는 일련의 단계를 말하는데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포함하게 해서 모든 언어에 대해서 보편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련의 컴퓨터 언어 지침으로 일반적으로 명쾌하게 인코드될 수 있는 수학적 절차라고도 하죠. 와이파이 보호 접근입니다. WPA라고 하고요. 와이파이 무선랜의 최신 보안 표준입니다. WEP의 개량형이고요. 보다 정교한 데이터 암호화를 제공하고 사용자 인증 기능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워터링 홀 공격. 이 워터링 홀 공격은 이 명칭은 사자가 먹이를 습격하기 위해 물 웅덩이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는 현상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표적 공격이라고도 하고요. 공격자는 공격 대상이 주로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로데이 취약점 등을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더라도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인데요. 이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처럼 금융과 IT를 결합한 산업을 말합니다. 악성 코드는 인증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포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트러블 목마 이런 것들이 있죠. 은닉형 악성 코드, 보안을 위해 암호화하는 데이터에 숨어있는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악성 코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감염시킨 뒤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악의적인 기능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악성 코드 제작자는 사용자가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시스템에 발견되지 않도록 그 기술을 점점 정교하게 악용하고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하고 교묘한 은닉 기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은닉형 악성 코드에는 레진, 뱅킹 악성 코드인 다이어 등이 있습니다. 이블 트윈인데요. 일종의 허위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인 것처럼 가장해서 접속을 유도하고 로그온 계정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탈취를 하게 됩니다. 크립토라커는 랜섬웨어 중에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2013년 9월에 처음 발견되었고요. CDB 라커와 마찬가지로 스팸 메일의 첨부 파일 형태로 또는 P2P 방식의 게임 오버, 제우스, 봄넷 악성 코드를 통해서 유포되고 문서와 이미지 파일들을 암호화합니다. 크립토월 또는 크립토 디펜스라는 악성 코드인데요. 이 크립토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동작 흐름이 크립토라커와 비슷하고요. 둘 다 하위 프로세스를 생성한 후에 P 이미지를 인젝션 시켜서 동작하며 CNC 서버로부터 공격키를 받아온 후에 랜섬웨어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퍼레이션 오로라, 구글, 어도비, 야후 등 많은 기업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기업의 핵심 정보를 접근 시도한 공격을 말합니다. 취약점과 사회공학 기법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악성 코드가 함께 이용된 대표적인 APT 공격으로 지난 2010년 1월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다음 발음이 왜 이러죠? CTB 라커 또는 크리트로니라는 악성 코드인데요.
랜섬웨어의 한 종류이고요. 이 크리트로니 같은 경우에는 스팸 메일로 유포되는 다운로더에 의해서 생성 및 실행이 되고요. 첨부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다운로더는 zip 파일, 압축 형태로 유포가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크립트인데요. 랜섬웨어 일종의 하나입니다. 게임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테슬라 크립트 같은 경우에 태그를 이용한 플래시 영상을 이용하고요. 사이트와 블로그에 방문하더라도 실행 파일을 강제로 보내는 앱을 이용해서 일반 사용자 PC에 설치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브라우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해야 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80종이 넘는 파일 확장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